국내에서 강마루를 두 번째로 뭔가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유행이 지나면 어떡할까? 유행이 지나도 이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정답인 거고, 이제 따져보셔서 본인한테 적합한 마루를 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르플로 이광일입니다. 오늘은 마루의 역사, 변천사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하면서 마루가 어떤 유행을 타고 흘러왔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국내 마루 역사, 저도 사실은 업계 일한 지가 15년 정도 돼가지고 마루 역사를 처음부터 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년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제조 자체가.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마루 제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루 역사가 생각보다 좀 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이때쯤은 마루보다는 그 장판 위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판을 바닥으로 주로 쓰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그런 소득 수준도 올라가면서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자재를 찾으면서 이제 마루를 생산을 해서 마루가 이제 시공이 되게 됐는데, 처음에 마루는 이제 강화마루랑 그 합판마루 혹은 온돌마루라고 얘기하는 제품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강화마루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HDF라는 합판에다가 LPM을 붙인 소재인데, 강화마루는 지금 대부분의 유행하는 강마루와 다르게 그 비접착식 시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약간 꿀렁꿀렁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HDF가 수축 팽창이 있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루 수축하면 틈이 벌어지고 팽창하면 솟아오르고 약간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마루였고, 근데 대신에 가격은 좀 쌉니다. 온돌마루, 합판마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합판에다가 무늬목을 붙여서 위에다가 도장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인데, 초창기에는 900에 75 사이즈가 합판마루의 표준 사이즈였고, 20-30년 정도 된 아파트 대부분이 합판마루가 많이 깔려있을 거예요. 합판마루는 그러니까 천연 소재다 보니까 촉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오래 사용하면 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이 너무 약해서 긁힘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강마루가 나오게 된 게 강화마루와 합판마루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품이 강마루. 그래서 합판에다가 위에다가 HPL이라는 소재를 접착해서 나온 게 강마루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00에서 2001년도 정도쯤에 처음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강마루를 두 번째로 뭔가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보다 먼저 된 회사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마루를 시작을 했는데, 강마루가 처음에는 800에 90 기본 사이즈 제품을 이렇게 많이 쓰다가, 근데 강마루가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원목마루나 그런 합판마루의 느낌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쇄지다 보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자꾸 제품을 개발을 하잖아요. 아쉬운 면을 보완을 하면서 강마루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까, 인쇄 품질도 올라가고 했지만 그러다가 한 지금부터 12-13년 전쯤에 그 중국 HPL 공장에서 동조엠보라는 제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목마루나 합판마루 브러쉬처럼, 예를 들면 저희 제품 모네 시그니처처럼 이 표면 질감을 이 무늬결에 맞춰서 이렇게 표면 엠보를 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더 디자인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초창기에 동조엠보 제품이 뭐가 문제였냐면 중국에서 HPL을 가지고 와서 수입을 했었는데 중국 HPL을 마루에 국내 합판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질 문제가 많아서 처음에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판매가 좀 되다가 여러 가지 하자 이슈가 터지면서 약간 제품이 약간 좀 사장됐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꾸 중국 제품도 개발을 하고, 저희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HPL 공장하고 협업을 해서 HPL을 개발을 해서 저희는 국내 HPL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동조엠보 강마루라는 게 나왔죠. 근데 동조엠보 강마루가 저희가 시그니처 소개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조엠보 강마루가 보기에는 되게 예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동조엠보 HPL을 만들려는 게 원가도 많이 올라가고 생산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마루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동조엠보 비슷한 느낌을 내자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모네 프리머스 2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그 소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무작위로 그냥 엠보 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HPL 제조도 쉽고, 그 다음에 동조 엠보 같은 경우는 패턴하고 엠보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패턴 그 엠보 HPL 개발하면 이 패턴 말고는 쓸 수가 없는데, 이 줄엠보 같은 경우는 무작위 패턴에다가 무작위로 엠보를 입히기 때문에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 대신에 제품 원가도 좀 내려가고 약간 그런 제품으로 또 이제 갔었죠. 95 강마루가 유행하던 시절에 한 20년 전쯤 그때쯤에 갑자기 또 헤링본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원목마루 헤링본, 뭐 온돌마루 헤링본, 강마루 헤링본. 헤링본이 한 3, 4년 정도 엄청 유행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헤링본이 지금은 거의 이제 좀 인기가 없는데, 헤링본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헤링본이 자재값도 조금 비싸요. 왜냐면 보통 마루 만들면 그냥 한 종류로 만들면 되는데 헤링본은 이렇게 갈매기 시공을 하다 보니까 마루를 두 종류로 만들어야 돼요. 좌측 우측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기도 좀 까다롭고, 그리고 시공비가 좀 비싸서 헤링본 강마루를 시공하면 일반 강마루보다 아마 한 평당 3, 4만 원 정도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강마루에다 3, 4만 원을 더 주면 더 예쁜 제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새는 뭐 이런 타일마루 같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이런 결과물 대비 단가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 타일마루 나오면서 헤링본은 인기가 많이 식은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헤링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 있는 우드 패턴 대부분이 이런 줄엠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제품의 디테일을 놓고 보면 동조엠보 느낌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단가 차이 별로 안 나니까 동조엠보 제품을 선택을 하셔라. 저희 모네 시그니처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드 패턴 그 텍스처 강마루 하는 제조회사 중에 동조엠보를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원가도 비싸고 좀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네 시그니처라는 제품은 우드 패턴을 하실 거면 꼭 한번 검토를 해보셔라, 한번 비교해 보셔라라고 꼭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품이 이렇게 우드 패턴 위주로 가다가 한 8년, 9년 됐을 것 같아요. 동아자연마루라는 마루 회사에서 국내 마루 지금도 판매량 뭐 압도적인 1등 제품인데, 나투스진 그란데라는 타일 제품 마루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유행을 타면서 빅히트를 친 거예요. 아마 제가 느끼기로, 제가 여기 알기로 국내 마루 신제품 중에 아마 최고의 히트 제품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도 판매가 엄청 많이 돼요. 나투스진 그란데라는 제품이 시장을 거의 이제 휘어잡고 있으니까 다른 경쟁 회사들에서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보자 해서 뭐 여러 데들이 나왔고, 나투스진 그란데는 HDF로 만든 접착식 그런 강마루고, HDF의 약간 좀 약점이라도 단점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합판으로 한 타일형 강마루 제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뭐 HDF 합판 장단점은 제가 소개드렸으니까 꼭 뭐가 좋다,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각자 취향이나 그 시공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 보셔서 본인한테 적합한 마루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일형 강마루가 처음에는 직사각으로 나왔었어요. 합판으로 그 제품이 나오면서 2대1 비율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일형 강마루 초창기 저희 로키 제품 같이 800에 400, 뭐 600에 300 이렇게 나오다가 직사각 제품 많이 했었었는데, 타일형 강마루가 시장의 대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타일에 600각 제품 있잖아요. 강마루도 600각으로 만들어 보자, 정사각마루가 이렇게 나왔고, 800에 400 직사각 제품이 나오다가 좀 더 크게 만들어 보자 해서 1200에 600 제품도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정사각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00에 400은 모네 로키라는 제품이 있고, 1200에 600은 모네 듀플 제품이 있고, 600에 600은 모네 큐브라는 제품, 저희가 지금 한참 밀고 있고 한참 잘 되고 있는 제품. 600, 600 사이즈가 지금 시장에서는 유행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마루가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고 이런 거를 아시게 되면, 내가 우리 집에 마루를 하는데 유행을 얼마나 타지 않을까, 뭐 할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루 유행의 흐름을 알고 계시면 마루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 유행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유행은 유행일 뿐인 거고, 인테리어는 지극히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이 아니어도 나는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거 하는 게 좋고, 이게 유행이 지나면 어떡할까? 유행이 지나도 이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정답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마루의 변천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루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